러시아 대통령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아나스타시아 이야기. 이 책은 현실을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단 한 권의 책이 한 나라를 바꾸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책을 쓴 사람이 정치인도 학자도 종교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베리아의 강을 배로 오가며 사업을 하던 지극히 평범한 실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 후인 2020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례 없는 법에 서명합니다.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1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혁명 수준의 뉴스일 겁니다. 푸틴이 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권의 책에 닿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아나스타시아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현실을 움직인 이야기라는 것을요. 광고비 영원으로 2천만 부, 노벨 평화상 다음 가는 상까지. 1990년대 당시 러시아에는 자급자족 공동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한 나라에만 200개가 넘는 자급자족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 흐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이었고요. 그 물결이 러시아 사회를 바꾸고 결국 정부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입소문만으로 전 세계 2천만 부를 돌파했고 2011년에는 노벨 평화상 다음 가는 규모의 국제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국가의 정책마저 움직인 책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책의 메시지는 러시아 국내에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명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다. 인도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한때는 같은 신의 백성이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차차 풀어드리겠지만요. 적어도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것.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현대인은 이토록 채워지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세력이 숨겨온 진짜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답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장. 저자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억척스러운 사업가였다. 먼저 이 책을 쓴 인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저자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메그레. 1950년생 우크라이나 출신의 실업가입니다. 그는 소련이 무너진 직후의 혼란기 시베리아 최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선박사업을 일으켜 단 한 세대만의 시베리아 기업가 협회 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억척스러운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신비주의나 영성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뼛속까지 사업가 기질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시베리아의 어느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강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하였습니다. 며칠을 가도 인적 없는 강변이 끝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긴 여정의 귀갓길 메그레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3장. 타이가 숲속의 두 노인 그리고 울리는 삼나무. 한 사람은 긴 회색 수염의 발목까지 오는 캠퍼스. 천망토를 두른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내내 말이 없었고 옆에 있던 좀 더 젊은 노인이 메그레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배의 책임자입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인부를 10명 정도만 빌려주십시오. 타이가 깊은 곳 여기서 25km 들어간 곳에 특별한 삼나무가 있습니다. 500년 넘게 우주의 에너지를 머금어 올리게 된 삼나무 링잉 시더입니다. 함께 가서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노인은 목에 걸고 있던 삼나무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은 삼나무를 우주 에너지의 저장고로 만드셨습니다. 이 삼나무 조각 하나를 가슴에 걸고 있으면 몸의 따스함이 전해지고 결국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그레는 그저 좀 특이한 노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타이가 안쪽 25km를 왕복하고 벌목까지 하려면 사흘은 걸리는 데다 배를 세워둔 만큼 손실도 생깁니다. 게다가 그걸 공짜로 나눠주라니 사업가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었죠. 결국 메그레는 부탁을 거절하고 배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열변을 토했던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저들의 언어를 모르겠다. 그 옆에 있던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말이 부족했을 뿐이다, 아들아. 두 사람은 알고 보니 부자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4장. 입원한 메글의 문헌 속에서 발견한 삼나무의 비밀. 그 일이 있은 후 노보시비르스크로 돌아온 메글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그 노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노인 삼나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했었지. 궁금해진 메글에는 병원에 부탁해 삼나무 관련 문헌을 닥치는 대로 가져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고대 러시아 문서에는 삼나무 열매 오일이 역대 왕들의 즉위식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삼나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신전을 짓기 위해 레바논 삼나무를 얻고자 2개의 도시를 대가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단지 건축 자재를 위해 도시를 내주다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삼나무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메그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 터번을 두른 남자 그리고 250배의 가격 차이. 그 순간 메그레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될 무렵 그는 시베리아 기업가 협회 회장 자격으로 어느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양적인 풍모의 터번을 두르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낀 유독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삼나무 열매를 사고 싶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메그레는 삼나무 열매? 솔방울 안에 그 작은 씨앗 말인가? 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남자는 메그레에게 다가와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신선한 삼나무 열매를 가져다 주면 공식 가격에 웃돈을 얹어 개인적으로 사례하겠다. 사실은 튀르키예로 보내 오일로 만들 거다. 결국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왜 그 남자가 그토록 삼나무 열매를 원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더 해보니 런던 국제시장에서는 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 1kg당 500달러라는 초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국내 매입가와 비교하면 무려 약 250배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이건 사업 기회다. 메그리는 곧바로 아는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어 직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직거래 루트는 찾지 못했어. 아무래도 서방 쪽에서 삼나무 열매를 둘러싸고 어떤 세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야. 이 건은 있는 게 좋겠어. 어떤 세력이라는 말에 더욱 궁금해진 메그레는 지역 박물관과 고문서관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6장. 역사에서 사라진 시베리아 협동조합.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베리아에는 시베리아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거대한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이 조합은 시베리아 삼나무 오일을 전 세계에 판매하던 대규모 조직으로 런던과 뉴욕에 번듯한 사무소를 두고 서방은행에 거액을 예치할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혁명 전 시베리아에 이미 세계를 상대하는 삼나무 비즈니스 제국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 조직은 해체되고 회원 다수는 국외로 도망쳤으며 조합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삼나무 오일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경이로운 치유의 힘을 지닌 산물로 인정받아 왔다. 이 삼나무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도 쓰여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 런던에서 500달러에 팔리는 삼나무 오일, 그것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서방의 정체불명 집단, 그리고 그 노인이 우주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말했던 시베리아 삼나무의 비밀까지. 메그레는 결심합니다. 더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배를 모라우비강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가 삼나무 오일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부 자신의 손으로 해내겠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노인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클로징. 이렇게 메그레는 1995년 대형선 파트리스 루문바우를 타고
다시 오비강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여러 마을을 들르던 중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하의 숲속 깊은 곳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다는데 과연 그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메그레가 마침내 그녀 아나스타시아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